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3일 월요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가볍게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금리를 50bp 인하했고요. 근데 50bp 인하한 당일날에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었습니다. 왜냐? 50bp 인하했지만 이거를 시장 참가자들이 매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파적 인하를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습니다. 매파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파월 의장 여러 가지 한 발언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예전처럼 다시 제로 금리로 가지는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목표치를 조금 작게 설정한 점이 매파적이라고 좀 인식이 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그리고 금리 인하 속도가 중요한데 이번에 비록 50bp 인하를 했지만 이번에 50bp 인하한 것이 다음번에도 50bp 인하한다라는 걸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금리 인하 속도는 그때그때 가봐야 안다라는 식으로 반언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매파적이라고 투자자들이 인식을 했고 그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었죠. 하지만 재미나게도 그 다음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갭상승 출발한 미국 증시는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라고 할 건 없었지만은 참고로 이날이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었나 그래요. 아마 파생상품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등을 했죠.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급등을 했습니다. 이 급등을 하면서 나타난 이제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미국 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었단 말입니다. 7월 중순부터 미국 증시가 빠지기 시작했고 8월 초에 중기적인 바닥을 만들어냈고 그 뒤로 주춤주춤 하면서 삼각 수렴형에서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삼각 수렴형으로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횡보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급등을 하면서 위쪽으로 탁 뚫어낸 게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삼각 수렴형에서 방향성을 위쪽으로 뚫어냈다라는 건 통상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은 어떤 추세적인 상승장 이런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감을 한 상태에서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상승이 둔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오늘 맞이를 한 겁니다. 이제 이번 주를 이제 맞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전반적인 전망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바닥은 나왔지만 단기 고점이 안 나왔더라고요. 하방 베팅을 하거나 주식을 팔아야 될 만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신호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더 올라간다라고 일단 좋게 봐주는 그런 측면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바닥은 나왔는데 고점은 확인이 안 됐으니까 더 올라가겠죠. 그죠? 고점 확인할 때까지 올라가겠죠. 아직 고점 확인이 안 됐으니까 올라간다. 이런 관점으로 일단 이런 관점으로 좋게 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8월 5일 날에 8월 5일쯤인가 지난번에 폭락하거나 중기적인 바닥 또 그리고 다음번에 한번 더 오르면서 이 쌍바닥을 이렇게 확인한 게 이게 일단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그런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좋게 보는 것도 있고요. 7월 중순부터 해서 시장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약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거죠. 지금 9월 말 정도 돼가니까요. 한 달 반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 사실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의 회복 기간이면은 상당히 건전한 것에 속합니다. 적당한 기간 안에 이 하락을 잘 회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증시 나스닥이나 S&P 지수 기준으로는 회복하는 속도도 빨랐기 때문에 딱히 어떤 중기적인 혹은 장기적인 이런 추세에 특별한 타격이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을 좋게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일단 시장을 좋게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여기서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요. 또 그리고 미국 증시 말고 일부 좀 이 비교적 최근까지 폭락을 했다가 제법 급하게 반등하는 자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게 국제유가 같은 게 진짜 무섭게 폭락을 하다가 이제서야 좀 제법 급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반등 속도가 강력한 하락 추세를 감안을 하면은 좀 빠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얘네가 중요한 저항에 부딪혔다라는 게 다소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자리가 일부 이런 자산들도 있고 이런 자산들도 있는데 다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좀 그런 자리라는 거를 지난주에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감을 했죠.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좋게 보긴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긴 하는데 단기 고점이 나왔지 않기 때문에 좋게 보긴 하는데 상승 탄력이 너무 둔화가 됐다. 지금 이 순간에 삐끗 잘못하면은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저의 걱정이 현실이 돼가지고 여기서 만약 미국 증시가 다시 막 뒤집어 버리거나 국제유가 이런 게 다시 막 하락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조금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아직 타격을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얘가 삐끗하면은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좀 삐걱해버리거든요. 여기서 얘가 삐걱해버리면은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직까지 뭐 세계 증시에는 시간이 있다, 아직까지 조금 더 상승을 할 만한 그런 뭐 미국 대선까지 아직 조금의 시간의 여유가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삐끗해버리면 이런 시간적 여유가 좀 급속히 사그라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조금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하방 투자를 생각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표현을 드렸긴 했었죠.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오늘 밤, 지금 현재 오늘 밤뿐만이 아니고 이제 주 초반입니다. 그죠? 9월 23일 월요일인데 이번 주 초반이 사실 굉장히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삐끗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게 박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좀 구체적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왜 여기서 그럼 미국 증시가 지금 좀 주의를 해야 되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주도주죠. 주도주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시가총액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뭐 누가 1, 2, 3등인지 제가 지금 명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대략적으로 시가총액 1, 2, 3등 안에 항상 포함되는 친구들이 있죠. 순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애플, 그리고 뭐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또 그리고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얘네가 사실상 시가총액 상당히 큰 친구들이고 얘네가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네가 삐걱하면 세계 증시가 맛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러셀 지수 이런 친구들이 대장이 아니에요. 아직도 대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얘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장이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를 지난주에 좀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야기가 좀 샜는데, 지금 미국 증시, 지금 이 타이밍을 주의해야 되는 게 주도주가 맛이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차트만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요거는 엔비디아 차트를 뒤집어 놓은 차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엔비디아를 뒤집어 놓은 건 아니고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ETF 상품입니다. 엔비디아 하방 베팅하는 ETF예요. 레버리지는 없고 곱하기 1배짜리, 마이너스 1배짜리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ETF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인데 얘가 중장기적인 이런 다중 바닥형을 만들고 있는 과정 중일 수 있다고요. 다중 바닥형 만들 가능성 충분히 있죠. 지금까지는 저점이 일정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저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단기 바닥 만들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하니까 경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얘가 이렇게 살아나 버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엔비디아가 죽어버리면 중장기적인 추세가 맛이 갈 수 있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요. 이것만 보여드렸었는데 좀 전에 제가 이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말씀드렸죠. 애플도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제 애플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뒤집어 놓은 게 아니고 애플 인버스 ETF입니다. 마이너스 1배짜리 ETF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좀 그래요. 얘도 다중바닥형을 만드는 과정 중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죠?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 중일 수 있고, 아직까지는 상방이 우세합니다. 애플이 아직까지도 올라가는 게 우세한 건 맞긴 맞는데, 삐끗 잘못하면은 훅 튀어 올라 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애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거는 역시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 차트는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하방 ETF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배짜리 ETF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어떤 다중 바닥형을 만드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단기적인 바닥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물론 아직은 뭐 5일선 위에 올라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해서 올라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중장기적인 추세가 죽어버린다고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이런 점들, 지금까지 대장 세 종목을 본 거 아닙니까? 그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세 종목을 봤는데 얘네가 일단 지금 상당히 지금 좀 흐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주도주가 안 좋으면 대장이 꺾일 수 있고, 대장 지수가 꺾이면은 세계 증시가 여기서 한 번 더 출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복습은 다 했고요. 이런 흐름에서 오늘 아시아 증시도 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도 약간 여기서 좀 이제 상승이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한국 증시를 좀 먼저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 선물은 0.2% 상승을 하긴 했는데, 상승한 건 다행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30분봉이죠. 30분봉 보시면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둔화가 좀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좀 위험한 뭐 경고등 정도는 좀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고점이 나왔다 그건 아닙니다. 아직 이건 이제 코스피 5분봉인데 이 뭐 고점이 여기가 이제 고점이 나왔고 아래쪽으로 베팅해야 된다. 아직 그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상승 탄력이 많이 좀 둔화가 돼가지고 오늘 상승 마감을 했다 하더라도 조금 좀 코스피는 좀 위험한, 좀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 지수 30분봉을 보시면은 이 대략적으로 지금 일단 21선 위에 올라와 있는 건 좋긴 한데, 이 지난번 너무 급하게 올라왔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피로감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 피로감이 오늘 이제 장 막판에 좀 훅 하면서 나타나긴 했습니다. 물론 오늘 장 막판에 살짝 흔들렸다라고 해서 이게 하방 베팅의 근거다, 단기 고점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5분봉인데요. 이런 코스닥 같은 이렇게 강한 친구들은 아직도 추세적으로 꺾이려면은 더 확인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지난 코스닥의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은 오래간만에 다시 어떤 중요한 선들을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경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세계적인 그런 흐름과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흐름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여튼 오늘도 뭐 보시면은 코스닥에서 오늘도 아마 제약바이오 이런 친구들이 좀 강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은 되는데, 오늘은 뭐 그렇지는 않았네요.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올랐나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사실 지금까지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좀 움직이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2차전지 친구들이 좀 의외로 많이 움직였네요. 에코프로, BM5%, 에코프로 이런 친구들이 5%씩 상승하면서 오늘은 좀 지수를 좀 견인하고, 평상시에 강하던 제약바이오가 다소 힘이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알테오젠 3%, 알테오젠 3.5% 하락 정도? 이런 모습들. 사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코스닥은 어설프게 2차 전지가 살아나는 것보다는 제약바이오가 계속 끌고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긴 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여튼 오늘은 2차 전지들이 조금 올라오면서 지수가 좀 좋긴 했는데, 제약바이오가 약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차라리 더 오르는 게 어쨌든 코스닥 지수에는 더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문제는 근데 이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입니다. 하이닉스는 단기 바닥 뭐 이 정도면은 뭐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하이닉스는 이 정도면은 뭐 괜찮습니다. 하이닉스는 5일선 위에도 뭐 올라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직까지 힘이 강해요. 보시다시피 이건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뭐 이 정도면 단기 바닥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오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0.6% 하락 마감. 물론 양봉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그런 양봉은 아니거든요. 분봉으로 뭐 자세히 봐도 쭉쭉쭉쭉 그냥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이지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걸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혹시나 삐끗 잘못하면은 대략적으로 여기 뭐 6만원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뭐 6만 500원, 600원 이 정도까지도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가 올라와야 코스피가 의미있게 올라올 수 있을 텐데, 엔비디아 뭐 약한 거 보셨죠, 그죠? 삼성전자도 그에 못지않게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약합니다. 엔비디아가 힘이 빠져서 그런지. 하여튼 그래도 이번 주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삼성전자가 좀 살아날 수 있을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단기 바닥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심증상은 그래요. 이 정도 했으면 다 빠졌지 싶긴 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거의 다 빠졌겠지 싶긴 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근데 느낌이지 아직까지 문제는 바닥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점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내용은 뭐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오늘 그죠? 오늘 코스피에서도 제약바이오, 오늘 코스피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좋았네요. 이 정도 모습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한국 증시는 변동성 지수 이런 측면에서 봐서도 아직까지도 좀 시장이 좀 그렇습니다. 61선 이런 걸 아직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경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미국 증시를 경계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미국 증시 중심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기본적으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코스피 코스닥 한국 증시는 여기서 흘러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참고로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코스피 200 지수거든요. 이미 건강 상태가 안 좋단 말입니다. 급속히 자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은 정말 좀 그죠, 그림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이미 뭐 제약바이오 덕분에 급하게 올라오는 쌍바닥 만드는 모습 나오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미 얘는 추세가 이렇게 맛이 가고 있단 말이죠. 많이 건강 상태가 안 좋습니다. 미국 증시 삐끗해갖고 여기서 빠진다면은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계를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좀 말씀드려봤고, 오늘 뭐 아시아 증시 내용들 그냥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좀 체크하고 마칠게요. 중국 증시 일단 뭐 상승하고 있고요. 일본 증시도 오늘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같습니다. 좀 경계를 하긴 해야 된다, 그겁니다. 미국 증시 이번 주 초반이 좀 중요하다 이거예요. 일본 증시도 지금 보시다시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도 뭐 삼각 수렴형 뭐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극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 다들 지금 이제 어떤 저항들이 위쪽에 지금 이제 본격적인 저항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쪽 영역들. 그렇기 때문에 좀 그죠, 일본 증시도 그렇고 좀 전반적으로 지금 이 순간이 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 잘 버텨내면은 좀 한동안 괜찮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은 그죠, 삐끗 잘못하면 좀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삐끗 잘못된다에다가 지금 베팅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고점이 아직 안 나왔다라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하방 베팅을 해야 된다 그런 걸 이야기 해드리는 건 아닌데, 경계는 하고 있자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좀 다 드려봤고요. 그 중국 증시도 뭐 그렇습니다. 이거 중국 본토 증시인데, 중국 본토 상해 종합인데, 어쨌든 단기적인 바닥 정도는 좀 만들어졌고, 추세적인 상승 뭐 어떤 전환 시도 이런 걸 하고 있긴 있는데, 어쨌든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얘도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여기서 잘못되면 이제 급락폭락 한번 쏟아지는 겁니다. 그럼 툼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점들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유럽 증시도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독일 증시인데요. 뭐 거의 뭐 보합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긴 한데, 어제 하루 정도 빠지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오늘도 빠지면은 이거는 이제 하락으로 전환 의미가 좀 있을 겁니다. 하루 정도 빠지는 건 괜찮죠. 하루 정도 빠지는 건 그럴 수 있지 싶은데, 오늘까지도 회복을 못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자리가 어떻다? 지금 자리가 여기에 와 있다. 전고점에 영향을 받는 자리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계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겁니다. 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미국 증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이 좀 중요하다고요. 그죠? 그런저런 의미에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주도주들의 움직임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이 국제유가 같은 거 보시면은 8월 초에 폭락했던 저점이 여기인데 이번에 저점이 확 낮아졌단 말이에요. 너무 이번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도 비교적 강력하게 21선을 지금 넘어서는 모습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친구들도 지금 5거래일째 여기서 상승이 둔화가 되고 있다고요. 이걸 잘 하면은 이제 5거래일째 지지력이 되면서 이게 이제 위쪽으로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지만, 삐끗 잘못하면 이게 이제 하락 N자로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도 주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은 코스닥 지수와도 비슷한 거예요. 코스닥이 최근에 이렇게 올랐죠. 제약바이오가 강하면서. 코스닥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도 좀 말씀드려봤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